꿈꾸는 달빛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동리의 단편소설 찔레꽃입니다.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 지은이 김동리.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찔레꽃. 오래 사 말고 보리 풍년은 유달리도 들었다. 푸른 하늘에는 손뭉치 같은 흰 구름이 부드러운 바람에 얹혀 나무로 퍼져나가고, 그 구름이 퍼져나가는 하늘가까지 훤히 벌어진 들판에는 이제 바야흐로 익어가는 기름진 보리가 가득히 실려 있다. 보리가 장이 됐다 해도 70평생에 처음 보는 보리요. 보리밭둑 구석구석이 찔레꽃도 유달리 야단스럽다. 보리 되는 해 을에 찔레도 데렸다. 매 찔레꽃을 앞에 두고 갓난 송아지가 울고 무 보리밭둑 저 너머 어미소가 온다. 더러운 년의 팔자야, 더러운 년의 팔자야. 순녀의 어머니는 보리배던 낫을 던지고 밭둑에 주저앉으며 혀를 찼다. 이 너르고 너른 들판에 땅떼기 손바닥만치만 가지면 재배 하나 채우고 살걸. 만준이 어디니? 안 가고 못 산단 말인가. 더러운 년의 팔자도 있다. 더러운 년의. 굶으나 벗으나 25해 동안 서로 떨어져 본 적 없던 어미와 딸 사이다. 18에 시집이라고 간 것이 또한 이옷이라 출가 외인이란 말도 그새를 갈라놓지 못했다. 사남일녀 5남매 중 어머니의 막내둥이로 제 아이를 둘이나 가진 오늘날까지 순녀는 아직 남편의 아내이기보다 어머니의 딸이었다. 그때 이미 가난은 했을 망정. 그래도 순녀를 듣고 말한다면 인물로나 솜씨로나 어디 내놓더라도 남에게 과히 축갈 데 없던 인품으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데 아니면 어디 사윗감이 없었으랴만 하루에 2끼씩을 먹고 사는 한이 있을 망정 두고 못 보는데 비기랴 해서 제 오라범들의 떨떠름해하는 낯빛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그 이웃 총각에게 맡기기로 했던 그 딸이다. 그 이웃 총각이 어른이 된 지 5해 만에 돈을 벌러 간답시고 만주로 간 이후 2해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이 즈음 그의 당숙되는 영감이 거기서 나왔다. 아니, 저 우리 박서방 소식은 어찌 됐답죠? 곧 이렇게 물은 것은 순녀의 어머니다. 거기 한 대 있지요. 영감의 이 말을 듣고 순녀 어미딸은 한참 동안 기가 막혔다. 아니, 그렇게 있으면서 집엔 통 편지 한 장을 놨는답디요. 이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이나 그러나 영감은 아주 초년스럽게 아니지요. 그새 그 사람은 돈을 좀 잡아보겠다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 나한테로 들어온 건 한 달포 전이지요. 한다. 듣고 보니 그럴싸도 하다마는 그렇지만 사람의 자식이 원 아무리 경험 없이 만주 바닥에 돌아다닌다 손치더라도
처자를 고향에 두고 2해 동안이나 소식이 없단 말인가. 순녀의 어머니는 속으로 혀를 차며 그래 어쩐답디요. 언제나 나오겠단겨. 하니 영감은 순녀를 가리키며 이번엔 왔더라. 저 사람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랍대요. 한다. 순녀의 어머니는 그 길로 자리에 눕게 되어 며칠 동안은 밥숟갈을 통 잡지 못했다. 그 번개같이 닿는 기차를 타고도 몇 날 몇 밤을 들어간다는 그곳이다. 산천도 낯설고 사람도 다른 데다. 날씨조차 그렇게 험하다는 그곳이다. 게다가 서방이란 작자가 또 그 모양이다. 암만 못난 자식일 망정 이렇게 제당숙이 나오는데 원 제 처에게 편지 한 장을 따로 못 붙여 보낸단 말인가. 아무리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하기로서니 그래도 제가는 할 말이 있을 텐데 천하의 인정도 의리도 모르는 자식. 제 딸은 혼자 속으로 틀린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 제 못난 탓이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기. 그래도 어미는 힘대로 했다. 여러 며느리 눈치 보아가면서 해마다 목화 따면 목화 필씩 주지 않았나. 콩때 되면 콩, 녹두 때면 녹두. 어느 오곡작곡에 제 안 주고 어미 혼자 먹은 게 있더라고. 전지야 피처 없는 것. 그까지 밭대기 2자리 있는 걸. 그걸 설마 제 달란 속은 아닐 테지. 그럼 무엇에 틀리더란 말인고 틀리긴. 이러한 서방을 찾아 딸을 만주로 보내기란 그지없이 억울한 일이었다. 그러나 달리 어찌할 도리는 더욱 없었다. 아내가 지아비를 쫓는 것은 곧 천칙이 아닌가. 천칙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 어느 누가 감히 천칙을 거역하랴. 역시 딸은 보내는 길밖에 더 있을 수 없어. 머리가 아주 새고 살이 다 빠진 늙은이에게 눈물만이 어디서 그렇게도 곧장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것인지.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푼 뒤 다시 낫을 주워들고 보리를 가려 베기 시작하였다. 오늘 아침엔 이웃집에 찹쌀을 구워다 찰밥을 했건만 그 부드러운 찹쌀도 그녀들 어미 딸에게는 그냥 모래를 씻기였다. 거기서 어머니는 문득 어느 해 이맘때 순녀가 떡보리를 먹고 싶어 하던 것이 생각나 그래 슬그머니 낫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요만한 것쯤야 손자애들하고 누구를 시켜도 못할 건 아니지만 첫째 그녀 자신 집안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 가운데라도 잠깐 혼자 나와 있고 싶었고 또 보리도 얼마만치 익은 것이 떡보리감으로 가장 마치 맞은 겐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치 잘 모르리란 생각도 있었다. 푸르스름한 보리 이삭을 훑어쪄서 방어학에다 넣은 것은 저녁을 치른 뒤였다. 방앗간에는 부연 종이 등불을 걸어놓고 나무 공이를 갈아박은 뒤 어머니는 화곁에 앉고 며느리들은 방아가리를 밟고 살금살금 찢기 시작하였다. 이번엔 기름도 가히 아낄 줄 몰랐다. 떡보리가 다 된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와 일어나거라 야야.
얼른 일어나 이것 좀 먹어라. 떡보리다. 이렇게 두어 번이나 불러도 딸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그냥 잠이 든 채하고만 있다. 하나어미는 그녀의 속을 보나 안 보나 빤히 알고 있다. 이녀는 옛날 시집을 가려던 때에도 며칠 동안을 이러고 자빠져 누웠던 것이다. 겉으로 소리내어 올 수는 없고 하니 얼마든지 이러고 있으려는 게지. 얘따 못 먹겠거든 말아라. 먹기 싫은 걸 어미 대접하느라고 한번 집어먹은들 뭐 얼마나 내 몸에 살이 되고 내 속 시원할 게라고 굳이 권할 건가. 그녀는 떡보리 그릇을 방구석에 밀어놓고 딸의 손을 만져주며 인연의 팔자야, 인연의 팔자야 수없이 혀를 찼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앉아서 딸에게 주어보낼 무슨 정표가 될 것을 찾아본다. 이래가면 다시 못 볼 딸에게 무엇을 주어보낼고 무엇을 주면 이 섭섭한 정이 덜어질고 방안을 둘러보고 농구석을 긁어보나 아무것도 이거다 싶은 게 없다. 집에서는 이번에 딸의 여비를 장만하느라고 아직 떼기 이른 송아지를 팔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어미가 아들들 몰래 이웃의 빚을 40냥이나 내보태었다. 하지만 여비는 여비고 정표는 정표라야 하지 않겠는가. 내 벽에 올망졸망 달린 것은 무시주머니, 배추씨 주머니, 신고 남은 강냉이씨 주머니, 또 이쪽 벽에 걸린 목 짧은 오지병엔 불 켜는 소동기름이 들었고 그 곁엔 하얀 바가지가 서너 짝 걸려 있지만 순녀년의 성깔머리에 난 부끄러워 그런 건 들고 나서려 하지 않을 게다. 다시 한번 농구석을 들여다볼 밖에 없으나 농구석 역시 오래 죽을지 오는 해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의 일이라 하여 그녀는 통 옷벌을 지어 넣은 일이 없다. 모두가 낡은 저고리, 낡은 치마, 낡은 속옷 그런 것뿐이다. 간혹 배끝이나 생기면 이 농짝 속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들어오는 족족 딸에게로 건너가 버렸다. 뒤지고 앞만 들춰보아야 옷 모양 같은 게 종시 있을 턱이 없고 그래도 그 중에선 좀 멀쩡하다는 것이 이제 두물밖에 더 안 빤 배속것 한 벌이다. 끝없이 너른 보리밭들에서 딸은 가고 어머니는 보낸다. 가는 것은 정녕 딸이요 보내는 것은 역시 어머니의 틀림없건만 이제 그녀들의 가슴속은 보내는 어머니가 가는 딸이요 가는 딸은 보내는 어머니로 되어 있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낯익은 고향 산천 남산은 앞에 있고 뒷숲은 뒤에 있고 동으로는 너른 밭들 서에는 맑은 냇물 어디 한 군데 낯익지 않은 데 없고 정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저 내를 건너 목화송이 잘 피는 산비탈 밭에서는 순녀가 시집갈 때 가져간 이부자리 배와 솜이 나왔고 저 뒷순머리에 시방도 번쩍번쩍 햇빛에 몰이 빛나는 물레방 앞으로는 제가 어려서부터 빨래질을 다니던 오솔길이 하얗게 놓여있지 않은가. 언제 볼꼬 울 엄매야 언제나 볼꼬
딸은 이제 목 놓아 옳고 어미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며 흐느끼고 따라 나오는 며느리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언제나 볼고 울 엄매야. 우리 성님들아 언제나 또 볼고. 딸의 넋두리에 맞추려는 듯이 뒷숲에서는 뻐꾸기가 한바탕 어우러져 온다. 옛다 이 사람아 대강 울어라. 어머님이 섭섭지. 젊은 우리네 사모 볼 날도 없을라고. 이렇게 시누이를 위로하느라는 것은 어머니의 조그만 정표 보따리를 들고 따라 나오는 마돌케 형이다. 그렇다. 이래 보면 마지막이다. 눈 익혀 보아두자. 순녀는 몇 번이나 마음을 도사려 먹고 고개를 드는 것이나 이미 눈물에 잠긴 지 오래인 두 눈엔 다만 허옇게 샌 머리와 수없이 밀린 주름살이 희미하게 빛을 따릅니다. 푸른 하늘에는 손뭉치 같은 흰 구름이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나무로 흘러나가고 그 구름이 옮겨나가는 하늘 끝까지 기름진 보리밭들은 벌어져 있다. 보리밭둑 구석구석이 찔레꽃까지 오래사 말고 웬일로 이리 푸짐하게 피어서 야단인고. 매 찔레꽃을 앞에 두고 갓난 송아지가 울고 무 어느 보리밭 둔덕 넘어 어미소가 온다. 어미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조그만 보따리 속엔 어젯밤에 찌은 그 떡보리와 자기가 입던 뱃속것 한 벌이 들었고 그뿐. 별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기차를 타고 끝없이 떠나가는 것은 그 늙은 어머니요. 이 누런 보리밭둑 지름길에 흰머리를 입고 혼자 서 있는 것은 그녀의 젊은 딸이다. 무. 송아지와 어미소가 울고 있는 찔레꽃 투던 너머로 오래사 말고 보리풍년은 유달리도 들었다.